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기업 IR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마지막 분기 IR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회사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장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5년 연속 2022년은 아예 참가를 하질 않아서 빠져 있고요. 베스트 ADC 플랫폼 테크놀로지 5회 연속 수상이라고 되어 있고 23년도에도 10월쯤에 우승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ADC라는 약물을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그 기술에 대한 평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학계뿐만 아니라 그 상업화된 빅팜의 인원들이 와서 최종 5개의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두 회사에 대해서만 여기 써있듯이 위너와 러너업 준우승에 대해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공신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두 번 22년을 빼고 참여한 21년, 23년 모두 우승을 했으니까 회사의 기술의 우수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여러 제약 회사들과 충분히 기술 이전을 한 성과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아마 국내 제약사 중에서 라이센스 이런 실적이 가장 많은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적 마일스톤 6.5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임상시험 단계마다 조금씩 쪼개봤고 저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시판되는 약이 될 때까지의 판매 로열티 직전까지의 모든 실제로는 마일스톤보다는 더 적은 금액이 찍히겠지만 기술과 시장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LCB84의 트롭2 대상의 ADC를 전임상에서 이제 1상을 시작을 한다고 여기서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12월 말쯤에 야생과 라이센스 아웃한 그 해당 제품입니다. LCB14 요 허투 대상의 약물은 글로벌 임상은 호주 1상 투약이 시작이 되었고 중국에서는 포손제약에서 지금 3상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올해쯤에는 그 결과를 중간중간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LCB14에 대해서는 캐사일라와 최근에 나온 NO2 대비 독성이 상당히 낮고 동등한 그런 항암 효과를 보여주는 걸 데이터로 입증을 했으니까 뒤에 아마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페이로드 이제 항암 작용을 하는 독성 화학 약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MMA, MMAF 그 미세 소관을 저해하는 그런 약물과 PBD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포이소머라제 1 이니비터 또한 DNA의 전사를 방해하는 그런 약물인데 요 네 가지 약물을 요구사항 혹은 개발 의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유롭게 ADC에 부착을 할 수 있다가 이제 이 회사가 내세우는 장점입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유기학 박사 후 LG 생명과학에서 신약연구소장을 하시다가 여기 2006년도에 설립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주요 기술 이전 실적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관련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술 이전 계약 현황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임상 2, 3상에 가까운 제품은 이 LCB14와 얀센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LCB84가 있고 나머지는 뭐 전임상이거나 곧 1상에 들어갈 그러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ADC 관련된 제약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거나 실제로 ADC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한 그러한 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보스턴 연구소에서 실제로 임상을 이제 향후 같이 진행하실 분들이라고 회사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품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여기는 보실 때는 이제 임상 3상, 2상, 1상, 전임상, 그다음에 약물 개발 단계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항체 그러니까 어떠한 항원을 타겟으로 이 항암제를 개발할 것인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계약 현황 이쪽을 보실 수 있고 이쪽에서는 어떤 암종 대상인지 주로 그냥 고형암인지 혈액암인지 정도만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암종 대상으로 임상을 준비할지 점점 기사들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뒤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떠한 이제 그 화학 항암제를 달고 가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는 어떠한 항원을 타겟으로 하는지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임상이나 발굴 단계보다는 아무래도 임상이 많이 진행이 된 순서에 따라서 약의 성공 가능성 및 시장 규모 혹은 이제 예상되는 매출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걸 이제 적절한 할인가로 할인해주면 되니까 임상이 많이 진행이 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뒤에는 아마 대표는 이쪽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회사에서 AIC라는 용어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역항암제와 이제 그 ADC를 이제 합친 개념의 그런 신약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향후 한 5개 정도의 임상을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DC와 면역항암제의 그런 개념을 합친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아마 5개 정도의 약물을 전임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번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현재 가장 많은 종류의 A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회사에 아마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MOA라고 아마 약자를 부르는 것 같던데, 이것도 1편에서 설명드렸던 이 항암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영어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단일 물질 AD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레고캠바이오는 이게 DAR 2.0이라고 정수로 적혀 있는데, 이 DAR이라는 거는 하나의 ADC 약품에 몇 개의 이제 항암제가 달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게 약물의 치료 효능과 독성 프로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레고캠바이오는 딱 원하는 개수의 약물 분자를 달 수 있다. 그리고 타사의 제품들은 이렇게 평균으로는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개수가 좀 동일하지 않은 타사의 경우는 정확한 약효를 예측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독성이 더 강하게 혹은 약효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번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ADC 제품 대비 혈중에서 분해가 덜 됨으로써 독성을 줄이고 딱 표적한 암세포에서만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PBD 프로드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친수성 마스크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항암제가 작용을 하지 않고 그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특정 효소에 의해서만 이 친수성 마스크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항암 작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LCB14에 대한 약효에 대한 장표인데요.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라고 해서 전체 반응률인데, 이 LCB14와 이제 N02가 크게 다르지 않은 ORR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퍼센테이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호중구 감소증 관련해서 그레이드 3 이걸 이제 임상 시험할 때 주로 위험한 정도의 부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작용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혈소판 감소증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안독성도 여기서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ADC라는 약물 항암제가 매우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독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을 경우, 그리고 이 반응률이 비슷한데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그 의사분들이 충분히 더 믿고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표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 이 N02라는 약물이 1편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3년 이내에 가장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ADC인데, 이 약 대비 현재로는 효과가 더 비슷하거나 효과는 동등하면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대되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임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인데 지금 14개월 그리고 19개월 여기서 이제 ORR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다음 이제 발표 때는 ORR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회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나와봐야 뭐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LCB84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오프 타겟, 그러니까 목표로 하지 않는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그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이 LCB84의 MMA 약의 경우는 이 셀의 생존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러니까 더 많은 용량을 투여해도 영향이 덜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레오캠 바이오의 약의 독성이 오프 타겟에서는 매우 낮다를 강조하는 장표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트로델비와 다토포타맙 데룩스테칸 그리고 LCB84를 비교하고 있는 장표인데요. 일단 여기서 회사에서는 요 테라피틱 인덱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독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과 그다음에 이제 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최대 용량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이 지표가 크다는 것은 의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약의 용량이 범위가 매우 더 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독성 대비 몸에 해가 되는 용량의 차이가 크므로 안정적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킬로그램당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밀리그램의 약을 사용할 수 있다가 이제 지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 지표는 아마 원숭이 대상의 실험에서 나타난 독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마 전임상 단계이긴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얀센에서 일상 시작도 거의 안 한 약물을 큰 돈을 주고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요 항암제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췌장암 대상 이 아마 대장암일 겁니다. 요 노란색 약이 이제 레오캠 바이오의 약인데 이 종양의 볼륨이 여기 보시면 킬로그램당 2mg만 투여했을 때에도 두 가지 복용법으로 투약을 했을 때 이 종양의 부피가 거의 바닥으로 깔려가는 그러한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대장암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트로델비와 다이치상교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 대비 상대적으로 이 항암 효과가 크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장표로 봐주시면 됩니다. 뭐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똑같은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네 가지 그래프가 나타내는 건 아마 이 LCB84가 특정 한 가지 적응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적응증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약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ADC 2023에서 발표한 LCB02A라는 약품 ADC 약인데요. 클라우딘 18.2는 위암과 췌장암에서 우세하게 발현하는 항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장표가 매우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개발 단계에 있는 약물이지만 체내 및 체외 효능 연구에서 유망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된 장표가 아마 이곳일 것 같은데요. 후보물질 개발 속도를 늘려서 연간 2개에서 4개에서 5개까지 늘려서 후보물질 발굴을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자체 임상과 기술 이전을 병행하겠다. 보스턴 자회사에서 1개 이상 5년 내 5개 이상의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목표이고요. 물론 모든 임상 시험을 직접 하긴 어렵기 때문에 라이센싱 아웃 전략도 병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의 IR 자료에 대한 간단한 IR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 다음은 이제 신약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측정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봐도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상의 어느 정도 진전 및 결과가 보여야 그 약의 시장 가치를 계산을 하고 그걸 할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LCB14와 84 그리고 몇몇 애널리스트는 한두 가지 약물을 좀 더 대략적인 범위로 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가치를 기반으로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여기서 주로 활용한 근거는 피크 점유율에 대한 논리와 할인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헐2와 트롭2가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제품이므로 두 가지만 일단 계산을 해봤고요. 여기 적혀있는 매출액과 CAGR은 뉴스에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가상의 계산을 해봤습니다. 점유율 또한 일단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20%를 근거로 점점 늘어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매출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고, 로열티 수입의 형태이기 때문에 로열티는 10%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애널리스트는 15%로 가정을 했던데 저는 10%로 할인율을 낮춰서 계산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로직으로 계산을 했고, 일단 계산을 했더니 헐2가 아무래도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현재 매출이 더 커서 그런지 현재 가치가 좀 더 높게 나왔고요. 억 단위라서 1조가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트롭2 대상은 26년도까지는 가파르게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CAGR을 40%로 높여서 잡고 그 이후는 15%로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로열티 매출도 똑같고 할인율도 똑같이 적용했을 때 이 제품은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할인했을 때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숫자는 개인의 추정이라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크고 점유율이 높을수록 로열티 수입으로 가정을 할 경우 1조 혹은 1조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아래 급의 경우는 5천억에서 1조 사이 정도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열티 계약 비율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임상이 진행될수록 아무래도 선급금과 로열티의 비율은 높아지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향후 1상이 아닌 2상까지 끌고 가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고 했을 때 현재 가치로 할인된 해당 항체 대상의 ADC의 약의 가치는 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파르다라는 거는 아마 가치가 한 2배 정도씩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관련 뉴스들, 최근 뉴스가 몇 개가 있는데 이 엠브렉스라는 전립선암 대상 항암제 개발 회사를 거의 3조 가까운 돈,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ADC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머크도 이 다이이치 산케와 3건에 대한 ADC 개발권을 굉장히 큰 금액으로 가져간 것을 보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 레고캠 바이오가 유상증자를 포함할 경우 1.6조에서 7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현재의 헐2와 트롭2 두 가지 약으로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향후 새로운 물질 혹은 이제 항원 대상의 항암제 개발 소식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 현재 시가총액에 추가로 뭐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최소한 단기 하나씩마다 1,000억에서 2,000억씩의 밸류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도로 아마 러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고캠 바이오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